그런데 우리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없다고 알려진 바다사자 박제 표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였는데요. 아, 얘가 예, 바다사자. 너무 컴컴해서 그런가요? 바다사자가 맞는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시공간을 지금 확보를 못 해가지고 항운 항섭이 돼 있는 공간이 이 공간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바다사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조명 탓인가요? 창고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는데요. 가늘고 조그만 귀와 지느러미처럼 변화한 전후의 네 발. 바다사자가 맞는 것 같죠? 대장상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는 바다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사자로. 일본 땅에 박제로 남거나 우리 땅에서 박제가 된 독도의 바다사자들. 바다사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 살던 바다사자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쪽에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갈라파고스에 살고 있는 갈라파고스 바다사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형태적으로만 생물 종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한 종류로서 그냥 지역 개군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세 종류가 서로 별개의 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를 우리 바다에 데리고 와가지고 강치를 복원하는 시도를 해보자라고 한 적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별개의 종을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바다사자는 3개 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북미 캘리포니아 연안에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영리하고 인간과도 친숙한 바다사자. 흑갈색 털로 덮여있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는 다른 개체보다 더 다양한 소리를 낸다고 하죠. 또 다른 종은 남미 갈라파고스 군도에 살고 있는 갈라파고스 바다사자입니다. 몸집이 작은 데다 어째 좀 게을러 보이기까지 하나요? 천만에요. 물속에서의 우아한 민첩성만큼은 어느 개체에도 뒤지지 않는 녀석입니다. 그렇다면 울릉도에서 목격된 바다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다사자가 나타났다는 울릉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목격담이 전해진 곳은 공교롭게도 오래전 바다사자들의 쉼터였던 가재바위였는데요. 바로 눈앞에서 본 바다사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 찍을 때까지 계속 울릉읍 사동리와 서면 통구미 사이 가다물추라는 데 가까이 있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에 올라와가지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먼저 수컷이 바위에서 놀다가 물속으로 사라진 후에 암컷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일광욕을 즐기기까지 했다는군요. 울릉도 주민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바다사자 목격담. 이들 개체는 정말 바다사자가 맞는 걸까요? 우리는 울릉도에서 목격된 바다사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멸종 위기의 다양한 생물종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녀석은 울릉도에서 목격된 바다사자와 거의 흡사해 보이네요. 주로 이제 북위 한 40도 정도 이북에서 번식을 하는 개체들인데, 우리나라 남해 제주도까지 해외했던 거는 이 개체가 확정적인 그런 거 증거고요.
독도 바다사자보단 희귀하지 않지만 물개보다는 희귀한 큰 바다사자. 이 역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없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세계적인 희귀종인 큰 바다사자는 지구 반대편의 나라 우루과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짜 크다. 엄청나게 큰 몸집에 수북한 갈기까지. 큰 바다사자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바다사자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독도에서 해양 포유류의 출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북 울진군 해변가에 좌초되었던 야생 물개는 발견 당시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이젠 제법 건강해져 마음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7월 달에 구조돼서요. 울산 고래박물관에서 임시로 보호하고 있다가 저희한테는 11월 정도 와가지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는 수염 감각으로 먹이를 찾는 연습이 한창인데요. 물개도 큰 바다사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해양 포유 동물입니다. 한편 독도에서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점박이 물범이 최초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점박이 물범은 200에서 300마리 정도가 봄부터 가을까지 먹이가 풍부한 백령도 연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태서와 달리 물속에서는 꽤 날렵한 모습이네요. 백령도에서 주로 서식하는 물범은 날이 추워지면 중국의 랴오뚱만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새끼를 낳고 날이 풀리면 다시 백령도로 돌아오는데요. 독도 바다사자는 멸종되었지만 우리 바다에는 아직 보호해야 할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라진 독도 바다사자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위성 추적 장치를 이용한 점박이 물범의 이동 경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해에서 구조한 물범 한 마리에다가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서 방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물범이 9일 만에 울산 앞바다에서 러시아까지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몇 개월 지낸 다음에 겨울 12월 달에 다시 남하하기 시작해가지고 한반도를 거쳐서 서해로 들어가서 중국의 바레만까지 갔다 온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전학적으로 중국 집단하고 러시아 집단이 이제 같다라고 결과가 계속 나왔었는데 물리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위성 추적 장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최초로 확인을 했고, 저희가 보다 더 많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 내년 4월에 다시 러시아에 가서 위성 추적 장치를 더 붙여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육안으로 관찰되던 물범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북상하는지가 밝혀진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울산 앞바다에서 방류한 점박이 물범을 198일 동안 추적한 결과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국 바레만까지
우리 바다를 마음껏 넘나들며 총 3,300km의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바다에 사는 점박이 물범의 회유 경로를 전면 수정한 세계 최초의 관찰, 멸종 위기의 물범 추적기. 앞으로가 더 흥미진진하겠죠?